운동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프로틴이나 부스터 같은 보조식품들의 눈길이 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먹으면 훨씬 몸이 좋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물론 실제로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가 하는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제품이 시장에 넘쳐나죠. 그래서 처음 이 시장을 겪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어야 하며 또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는 것이 좋을지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많은 보충제들 사이에서도 특히 그 효과가 뛰어날 뿐더러 해당 보충제에 대한 여러 실험 결과들로 근거가 아주 탄탄한 아주 좋은 보충제 두 가지를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우선 추천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보충제를 추천한다고 하였지만 단백질 보충제, 즉 프로틴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전제로 두었습니다. 헬스하는데 바쁜 현대인들이 오로지 식단만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프로틴은 기본 패시브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틴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그건 다음 기회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소개해드릴 두 가지 보충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한국스포츠과학연구원이 있듯이 각 나라별로 비슷한 기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호주 스포츠과학연구원 AIS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AIS는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을 클래스별로 분류하여 지정해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클래스 A에 속하는 성분들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권장되는 효과적이고 안정성 있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백질 보충제 또한 A랭크에 속해 있죠. 헬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멀티비타민이나 비타민 D 같은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멀티비타민이 몸에 좋겠지만 운동 능력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기에는 약간 애매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클래스 A 보조제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보조제는 바로 크레아틴과 베타알라닌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은 근육과 신경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인데요. 크레아틴은 이미 우리 몸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붉은 고기류를 통해서 섭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연식으로는 대량의 크레아틴을 섭취하기 힘들기 때문에 따로 보조제 형태로 먹어주는 것이죠. 크레아틴은 운동 보조제 중에서도 가장 효과 있고 안정성 높은 성분인데요. 오랫동안 꾸준히 섭취해도 그렇다 할 부작용이 발견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크레아틴이 우리의 운동을 돕는다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주로 쓰이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바로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ATP라는 물질로 변환되어서 사용되는데요. 크레아틴은 이 과정을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며 에너지를 효과적이고 폭발적으로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단백질의 합성을 가속시키고 분해를 늦춰서 근손실 최소화 및 근육의 회복도 돕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훌륭한 보조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에 점차 쌓여가면서 수분을 끌어당기는데요. 때문에 시각적으로 더 크고 볼륨 있는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수분을 잡아가기 때문에 충분한 물과 같이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다른 장기의 수분까지 빼앗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레아틴은 카페인류의 부스터 제품처럼 먹고 나서 바로 효과를 보는 제품이 아니라 체내의 크레아틴 농도를 높여서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운동 전에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미미하긴 하지만 운동 후에 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죠. 때문에 운동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하루에 4에서 5g 정도 꾸준하게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은 90%가 골격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보조제는 아닌데요. 몸속의 크레아틴 함량이 애초에 적은 사람, 그리고 속근 섬유 비율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보입니다. 그 반대의 사람은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크레아틴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아틴이 대사된 후에 나오는 물질을 배설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크레아틴은 ATP를 활성화시켜서 운동 퍼포먼스 향상, 근력 증가, 근육의 수분량 증가로 인한 사이즈 업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보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조제는 베타알라닌입니다. 베타알라닌 또한 크레아틴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입증된 A랭크 성분인데요. 베타알라닌은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서 체내에 있는 히스티딘이라는 성분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르노신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카르노신은 몸의 산송도를 조절해주는 버퍼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젖산이 발생하는 여러 운동들에 효과가 있죠. 젖산의 생산을 억제해주는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시에 근지구력을 올려주며 근육의 회복을 돕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죠.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당뇨 때문에 발생하는 당화물질의 생성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크로스핏같이 강도 높고 휴식시간이 짧은 빡센 운동들에게 매우 효과적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에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과 동일하게 먹자마자 바로 효과를 보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보유량을 축적시켜서 늘리는 형태의 보조제이기 때문에 식후에 먹어주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하루에 보통 4에서 6g 정도 먹어주면 되는데요. 간혹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울렁거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이러한 증상을 피하고 싶다면 소량으로 나눠서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섭취하여 근육의 카르노신이 충분히 누적되면 운동 시 발생하는 젖산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근육의 피로도에 있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보조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헬스 보충제 중에서도 가장 입증돼 있고 효과가 좋은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결국 보충제는 보충제일 뿐이니 보조하는 역할만 해줄 뿐입니다. 공기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제작된 특수 달리기 슈트를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우사인 볼트처럼 100m 9초대를 찍을 수는 없는 것처럼 헬스도 보충제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식단과 빡센 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반드시 직접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운동하시는 여러분, 건강하고 멋있는 삶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빙바디였습니다.